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범입니다. 자, 어느덧 6월이 됐습니다. 6월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조국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목숨마저 기꺼이 바친 우리 호국 선열들을 기리고 그들을 애도하는 달인데요. 우리 부산에도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자,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분들의 발자취와 또 그리고 숨어있는 역사 곳곳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산의 역사 투어, 그 첫 번째 장소로 우리네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향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어떤 데인가요? 여기는 이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일본의 이제 대륙 침략에 영향을 미친 곳인데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이제 일본의 본격화된 대륙 침략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인 강제동원의 참상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곳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뭐 조금 몇 군데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크게 전부 모든 곳을 이제 다 실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것 중에 여기가 유일한 곳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다 모여 있네요. 네, 그렇죠. 오, 올라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죠. 네. 네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이 모양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강제동원 될 때 네. 부산과 일본에 이제 시모노세키 항까지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하관이라고 하는데 하관. 관자와 이제 부산에 불을 따서 관부 연락선이라고 부르던 배입니다. 아, 이게 배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이걸 네. 타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바깥에 건물 모양도 요 간부 연락선의 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네. 모양을 본따서 네. 만들다 보니 부산에 네. 좀 나름대로 좀 상징성을 두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항구가 있었지만은 80~90% 정도가 이제 부산항에서 요렇게 이제 일본인들이 집결을 시켜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강제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귀환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그렇지.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는 또 경상도 출신이 한 22% 가량이 됩니다. 많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역사성, 장소성을 띄어서 이제 이 역사관이 부산에 건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이렇게 계시고 참 이게 학도병인가 봐요. 네, 이분이 전문교시라는 분인데 이제 강제동원 되기 전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가족 사진이었구나. 그렇죠. 막 소름 돋아. 가만히 있어 보는데 기억의 터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뭔가요? 여기? 이제 이곳은 우리 강제동원자들이 탄광에서 일할 때 정말로 캄캄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형상화한 건데 그 속에서 이제 고된 일을 하면서 그 이제 노동요처럼 불렀던 뭐 시조 같은 걸 이렇게 엎조리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담아낸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어두운 이유가 네. 탄광을 오마주하게 네, 이렇게 네. 하고 이때 당시에 이런 느낌, 이런 기분. 뭐 이렇게 나레이션도 들리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둡고 위에는 약간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곳에서 고통스럽게 일은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모진 세월을 이제 참고 견디내시면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도 기억의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보죠. 네. 네. 몽둥이 맞을 때는 같이 맞자. 죽은 사람 실어주고 감동 넘은 몽둥이 들고서 이렇게 있네요. 나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두들겨 맞는 거는 뭐 평소 그냥 하는 일처럼 겪은 일이라 하시더라고요. 강제동원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억의 터널 속으로 들어서니 한쪽 벽엔 조명으로 길을 떠나는 이의 형상과 슬픈 심정을 담은 글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조선인 780여 명이라는 강제동원의 통계적 기록과 함께
힘겨운 시기를 견뎌낸 개개인의 기억과 마주하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또다시 갇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가 일제강제동원의 실체, 유형별 지역별로 있네요. 여기 가면은 좀 섹션이 나눠져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형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일본국 위안부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네네. 이제 일본이 강제 동원될 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이제 갔었거든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준다는 말로 회유, 협박, 납치 등을 사용해 강제 동원을 강행했는데요. 그렇게 젊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노무자 같은 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중서부 태평양 일대로 끌려갔는데 이분들이 가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곳이 바로 탄광, 그다음 금속 광산, 네네. 군수 공장, 그다음 뭐 비행기 만들고 뭐 함대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뭐 농사 짓는 것도 물론 갔고요. 네. 그러니까 토목 건축 뭐 안 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끌려가면은 그러니까 먹는 게 정말 부실했다 하거든요. 뭐 주먹밥 뭐 하루에 2개 정도 먹고, 네, 탄광에 들어갈 때는 불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마에 이렇게 이제 칸델라는 전등 하나 달고 들어가서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곳에 오면 조선인들이 탄광으로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내몰린 뼈아픈 현장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적금 정서라든지 뭐 보험 정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남겨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축을 이제 안 하고 집에 이제 조선에 보내 이제 달라고 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강제동원이 끝나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돈 한 푼도 안 왔대요. 그래서 임금을 전혀 못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디어 군함도가 나오네요. 지옥의 땅 군함도. 이 군함도는 일본에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남서쪽으로 18km 정도 가면은 네네. 하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곳을 일명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부르는 곳이 됩니다. 이곳에 가면 하시마 탄광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조선인들이 500명에서 800명 정도 강제 동원이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고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타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요, 네. 변사,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탈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맞아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조선인들은 지옥섬이라고 불리는 일본 군함도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특히 이러한 내용이 2017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국민들이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강제징용의 참상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시마 섬은 바다거든요. 네네. 바다 안에 이제 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춥기도 하고 습도도 차고, 또 밑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좁아가지고는 덩치 큰 사람들은 주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강제동원 되었던 우리 조선인 뭐 14세에서 16세 이렇게 이제 체구 작은 소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아우, 속상해. 이게 이제 위안소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위안소에 가면은 그 방마다 요렇게 이제 이름표가 있어요. 네네. 이제 이름표를 요렇게 이제 붙여줘서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하루에 적게는 10명에서 20명, 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많게는 뭐 70명, 80명까지 이제 하루에 성폭력을 이렇게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실제 일본군 위안소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징용 피해자들의 유린당한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 시절 참담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우와,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은 민중 여성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일삼았고 특히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반항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귀에 고막이 나가거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군인들한테 그 이제 사쿠라고 해서 콘돔을 다 지급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콘돔을 또 안 하는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그냥 죽이거나. 아우. 네. 네네. 그다음 이제 메두개 성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606호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원이 들어간 주사인데 많이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되고 이제 또 은중독에 걸려서 이제 식한한 경우가 이제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어떤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제 견디다 못 견디니까 거기서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혀 와서 이제 많은 구타에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일제 강제동원의 잔혹한 역사를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역사관. 어두운 실내와 대비되는 몽환적인 분위기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불빛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요 불빛에는 자세하게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다 이름이 있어요. 네네. 네네. 예,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강제 동원됐던 분들의 성함을 이렇게 이제 예, 불빛 하나하나로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몇업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진혼의 달이라는 건데, 이제 이 몇업 형식으로 된 것은 그분이 이제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 한을 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가 또 일본하고 우리 한국 간의 외교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몇업 형식으로 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진혼의 다리. 그 시대와 현재 사이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매듭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이 통과한 유린된 시간을 떠올리니 그 아픔이 공감됐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네요. 네. 이제 해방이 되고 태극기도 흔들고 이제 오시네. 네. 돌아오는 기한선인데 그 당시에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은 해방이 되어도 이제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이제 배 싹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밀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부두부근에서 이제 막노동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 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다 하고요. 저 뒤에 보면 뭐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예. 네, 부모를 여의고 이제 저 어린 나이에 홀로 저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올 수 있었음에도 감사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못 돌아오고 또 거기 뭐 질병이나 네네. 또 뭐 사망을 하거나 이런 분도 이제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이 당해야 했던 수모와 그럼에도 나라를 되찾으려는 민족 저항의 역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근대역사관입니다. 여기가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미 문화원으로 됐다가 1999년인가요?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이제 반환이 된 곳이에요. 자, 이렇게 왔으니까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부산 근대역사관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최초에는 식민지 수탈기구로 사용됐었는데요. 이후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관으로 탈바꿈됐다고 합니다. 1938년도에는 부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파트가 하나도 없지. 그치, 아파트가 없었죠. 저 백산상회. 여기 백산상회가 여기네. 백산상회.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좀 가보시죠. 백산 안희재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백산 안희재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인데요. 입구에 들어선 순간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표해졌습니다. 여기가 당시 어떤 예. 곳인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백산 안희재 기념관입니다. 안희재 선생님의 유업을 기리고자 1995년 8월 15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산상회 예. 바로 그 자리인가요? 예, 여기가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백산상회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해서 기념관을 지었고요. 네네. 또 한 설은 조금 떨어진 곳에 부산 관광 호텔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인근이라는 곳도 그런 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그 자손이 장손인 신분이 가끔 여기를 방문하시면서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이 흉상 앞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도 저처럼 수염이 좀 나셨네요. 예,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는 위장술에 능하십니다. 위장술이요? 예, 독립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지.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네네. 어떨 때는 일본인 복장을 하기도 하고 어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안경을 또 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장술의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좀 둘러볼게요. 네, 네. 예. 아, 여기가 생가네요. 네. 1905년도에 보면 우리가 러일 전쟁도 있고 네네. 일산억약도 있습니다. 그때 그 조국이 망국의 길을 걸으니까 네. 굉장히 국권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한학으로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문을 통해서 이제 국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지를 갖고 시작을 맞습니다. 하셨네요. 네, 예.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백산 상회의 옛 모습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백산상회가 나왔어요. 백산상회를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그럼 뭐 이렇게 장사를 하시려고 하셨나? 그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독립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해외 망명을 가셨어요. 망명을 네. 가셔서 독립지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자금이 없어서 그렇지, 자금이 독립운동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백선상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럼 거기서 뭐를 파셨을까? 그래서 돈이 이제 되려면 뭐 돈이- 금, 은 막 이런 걸 파셨나? 곡물이라든지 해산물, 그다음 면직물 이런 게 굉장히 잘 팔렸었고 이제 장사의 하나의 수단이 됐죠. 네. 처음에 1914년도에는 소규모 백산상회를 운영하시다가 네네. 5년 후인 1919년에는 자본금이 100만 원, 당시에 100만 원 같으면 지금을 환산하면 한 400억 정도입니다. 그런 규모의 대규모의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되셨죠. 백산 안희재 선생은 백산상회를 백산무역주식회사로 확장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외 독립운동단체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 활동을 하셨지만은 돈은 많이 벌었으나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예. 없는 게 다 독립자금으로 그렇죠. 다 들어간 거예요. 독립자금으로 다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에 자금 60%를 내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당했었죠. 아니 그러면 약간 좀 섭섭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밀정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영화들을 보면은 다 김원범이 아니라 김원봉 선생이나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우리 안희재 선생이 참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 조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안 것 돼 같아요.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백산 안희재 선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후학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끊임없이 펼쳤는데요. 기미 육성회를 설립하여 유능한 인재를 해외 유학생으로 파견하는 사업은 물론 동아일보 창간 발기에 참여하고 밀립대학 기성회와 협동조합 운동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희재 선생은 언론에 네.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조국을 이제 찾고자 이제 뭐 다방면으로서 교육이면 교육, 그다음에 언론이면 언론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독립을 위해서 근데 언론에도 호소를 해야 되고 하기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무슨 방송이 이렇게 맞습니다. 있고 네. 뭐 휴대폰으로 톡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는 그렇죠.
다 신문에 기고하시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과 이런 것들을 쭉 알리시는데 맞습니다. 예, 예. 아주 큰 힘을 큰 보태셨네요. 힘을 보태셨습니다. 여기도 뭐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교과서. 교과서입니다. 네,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다 하시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립운동 기지 개척을 위한 수많은 업적을 남긴 백산 안희재 선생. 당시에 안희재 선생께서는 국내에서는 일본의 탄압이라든지 감시 때문에 네. 독립운동 활동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결국은 이제 중국에 가셔가지고 발해라면은 발해의 수도인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 연안현에 있는 발해 거기서 이제 우리 한인의 농장인 발해 농장을 개척하셨습니다. 농장을요? 예, 이미 이주해 왔던 우리 이제 민족에게 이제 농토를 빌려주시고 거기서 수확하시고 또 그것을 개간하시고 그 이익으로 개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발해 보통 학교도 만드셨습니다. 교육이 네.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안희재 선생이 잡혀서 저 순국하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는 광복을 보시지 못하고 네. 1942년 11월 달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9개월간의 이제 병보석을 풀려납니다. 네. 너무나 혹독한 옥살이와 고문도 또 받으셨으니까.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네. 9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이제 풀려나시지만은 네. 풀려나신 지 3시간 만에 3일도 아니고 3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이제 이국 땅에서 광복의 빛을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시고 거기서 이제 순국하십니다. 일제의 고문으로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 그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과 더불어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항일의 불꽃 박차정 의사입니다. 박차정 의사는 학생 신분으로 항일 운동에 뛰어든 용기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인데요. 오라버니와 함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박차정 의사는 아쉽게도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3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그와 함께 생가도 복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요. 부산의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를 한번 찾아 진행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곳에 이렇게 다양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한번 좀 새로운 마음도 들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지나쳐만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반성까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던 부산 속 역사 투어. 언제나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감사한 나날을 보내보기를 바라봅니다.